인생을 빨리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자기계발서만 미친 듯이 읽었어요. 자기계발서에서는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읽으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저는 소설 읽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계발서 열심히 읽었으니까 소설이나 한가지게 읽으면서 한 1년 정도는 좀 쉬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1년 동안 소설만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자신과 제 삶에 더 만족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건 자기계발서를 수백 권 읽었어도 얻지 못했던 거예요. 1년 동안 소설만 읽다 보니까 소설의 규칙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제 삶을 변화시킨 건 바로 이 규칙들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소설의 첫 번째 규칙은 모든 소설의 주인공에게는 결함이 있다는 거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대하고 심각한 결함을 모든 주인공은 반드시 갖고 있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인물은 조력자로 나올 수는 있어도 절대 주인공은 못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설은 그런가 보다 했던 사실인데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야기란 주인공이 자신의 결함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인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요. 주인공이 자신의 결함을 극복하고 처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해피엔딩인 소설이 되는 거고요. 만약 주인공이 결함을 극복하는데 실패한다면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소설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는 변화를 주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인공이 완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히 변할 게 없겠죠. 주인공이 처음과 비교했을 때 뭔가 달라져야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완벽한 주인공에게는 바꿀 것도 바뀌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려면 주인공에게는 반드시 결함이 있어야 돼요. 이 결함은 심각하고 거대하고 겁이 날 정도여야 합니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소한 결함으로는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주인공이 금방 결함을 극복하고 달라질 테니까요. 주인공이 변하는 순간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주인공에게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극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결함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재밌는 소설이 탄생합니다. 모든 주인공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규칙이 저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선물해줬어요.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자기계발서가 한결같이 이렇게 덧붙이죠. 이렇게 평범한 나도 해냈으니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요. 제가 6년 동안 자기계발서만 미친 듯이 읽은 것도 이런 용기를 얻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좌절감만 커졌습니다. 자기계발서 작가들이 전혀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평범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알고 보면 서울대를 졸업했다든지 손에 꼽히는 대기업 출신이든지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함부로 흉내내지 못하는 엄청난 실행력을 가졌던가 진짜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범상치 않은 구석들이 하나쯤은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나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범 그 자체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싶어서 읽기 시작한 자기계발서인데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을수록 드는 생각은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건 사실 허상이고 실제로는 선택받은 소수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지독하게 평범하고 단점도 많은 나는 선택받지 못했으니 어쩌면 태어나서 한 번도 반짝이지 못하고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박탈감. 제가 6년 동안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다가 도저히 못 읽겠다고 포기 선언을 한 건 이런 박탈감이 마음속에 계속 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소설만 읽으면서 이런 박탈감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소설 속 주인공이 될 수 없듯이 완벽함과 거리가 멀수록 주인공이 될 자격이 생기는 것처럼 지독히 평범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나도 충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시간 낭비라고 무시했던 소설 읽기를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통해서 저의 결함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세상이 두쪽나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지는 실수로 5년이 넘었습니다. 5년 동안 유튜브 해야지 생각하다가 올해가 돼서야 겨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작하기까지 오래 걸렸으니까 시작했으면 오랫동안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저의 또 다른 치명적인 결함은 그것조차 막습니다. 최근에 제 채널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제 결함이 뭔지 이미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끈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나중까지 열심히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업로드가 생명의 유튜버로서는 정말 최악의 단점이죠. 실행력 부족, 끈기 부족. 소설을 읽기 전에는 저의 결함들을 지긋지긋한 족쇄로만 여겼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내 발목을 붙잡고 안 놓아주는 족쇄요. 족쇄가 좋을 리가 있나요? 저는 제 결함이 정말 미치도록 싫었어요. 그런데 주인공의 법칙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제 결함을 예전보다는 훨씬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결함이 없어야 제가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되기에는 제 결점이 너무 많았죠. 기왕 태어난 거 한 번쯤은 주인공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타고난 결점이 너무 많아서 제 꿈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설은 제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소설에서는 결함이 주인공을 더 주인공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함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빛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설 읽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은 순간 제 결함을 예전만큼 미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미루기가 취미인 나, 6개월이면 끊기가 실종되는 나, 이런 나조차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솔직히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나는 일을 잘 미루지, 끈기도 부족하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것까지는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소설에서 발견한 두 번째 규칙은 모든 주인공에게는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절대 원하는 걸 쉽게 얻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할수록 훨씬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됩니다. 반지의 제왕 주인공 프로도의 목표는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거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프로도가 갖은 고초를 겪는 게 반지의 제왕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프로도가 먼 길을 떠나지 않고 바로 집 앞에서 절대 반지를 파괴할 수 있다면 반지의 제왕이 지금처럼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해리가 타고난 재능으로 단숨에 볼드모트를 물리친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일단 확실한 건 해리포터가 지금처럼 긴 시리즈물이 될 수는 없겠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고군분투가 없으면 흥미가 사라지는 이야기는 소설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계발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부자가 쓴 자기계발서를 펼쳤는데 그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이 부자 부모님을 만나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런 책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소설을 쓸 때는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얻고 싶어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기를 바라고 내 꿈이 다 이루어져 있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6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하는 것보다는 우연히 산 로또가 운 좋게 당첨되는 삶이 훨씬 탐나요. 고생을 웬만하면 안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던가요? 사람들이 종종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하는 소설이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내가 바라는 것보다 현실적입니다. 실제 인생에서도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갖지 못합니다. 내 목표를 이루려면 갖은 실패를 반복해야 돼요. 소설 속 주인공이 그렇듯이요. 사람들이 현실에서 단숨에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아마도 실패를 최소화하고 싶어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할수록 내가 약해진다고 생각해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시련을 거듭할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집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면서 모든 실패는 주인공에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죠. 또한 주인공의 실패는 이야기의 매력을 더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소설에서 의미 없는 실패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실패는 주인공이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제 치명적인 결점 중 하나가 도전을 안 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결점은 사실 제가 실패를 끔찍히 두려워하는 탓에 생겼습니다. 저는 실패를 하면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사람인지 세상에 알려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아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보였고요. 백전백패보다는 무전무패가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지금도 솔직히 실패가 두렵습니다. 저의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실패는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더라고요. 1년 동안 소설을 집중적으로 읽고 나서는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제 인생을 소설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만약 내 인생이 소설화가 되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발밑으로 굴러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어떨까? 소설적으로 봤을 때 그 이야기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주인공의 실패와 좌절이 없는 소설은 이야기로서의 가치가 0에 가깝죠. 인생을 소설화해서 생각하다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실패가 내 인생이라는 소설을 더 흥미진진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패가 덜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이 실패가 나를 죽이러 온 무법자가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의 조력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실패하고 어쩌다 한 번 성공합니다. 실패는 두렵고 성공하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괴롭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 간신히 행복을 느낄 거예요. 실패를 지금보다 반길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소설 읽기는 확실히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소설을 통해서만 우리가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소설은 우리에게 결함이 많은 사람도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소설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실패가 그다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도 해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마 이보다 더 많은 깨달음이 소설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설 읽기는 시간 낭비다 라는 우명 속에서도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꿋꿋이 소설을 읽고 써온 것일 테고요. 저한테 소설이 걸어오는 말이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소설이 거는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직접 소설을 읽어보셔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소설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